네, 화면 공유 잘 되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렉처 노트 5번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렉처 노트 이제 6번을 할 거고요. 예, 중간고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어나운스먼트 이미 올려놨어요. 지금 계획으로는 10월 28일 수요일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렉처 노트 8번까지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8번 끝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26일 월요일까지 진도 나간 걸로 아마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오픈 에브리띵인데 사람으로부터 뭐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뭐 친구 도움을 받는다든가 선배, 뭐 아버지, 어머니 안 돼요. 알겠어요? 예전에는 true false를 많이 냈는데 그 기출 문제를 보면 true false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true false는 부정행위 문제 때문에 못 내게 됐어요. 그래서 true false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학기에 보니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씩 공개를 하고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풀고 업로드하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1번을 한 15분 동안 풀 수 있게 해주고 2번을 15분 해서 이제 30분을 주면 제가 아마 수업 시작하고 30분부터 뭐 40분 사이에 1번, 2번을 업로드할 수 있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업로드하고 그동안 이제 물론 3, 4번이 또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3, 4번은 이제 3시부터 3시 한 15분 사이에 10분 사이에 업로드를 해야 되고 3시가 되면 5번이 업로드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5번은 그러면 뭐 3시 15분에서 20분 사이 업로드를 마쳐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잘라서 업로드를 다 해야 돼요. 다 푼 다음에 업로드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 뭐 들어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온갖 부정행위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학생들이 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딱 교수가 한 5문제 주잖아요. 그러면 친구랑 둘이서 짜고는 한 명은 1번부터 풀고 한 명은 3번부터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서로 나누고 뭐 이런 온갖 신공을 발휘하던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도 소문을 들어서 알겠지만 그 지난 학기에 징계에 나온 거 있잖아요. 학기 말에 대부분이 부정행위예요. 대부분이 교수님들이 함정을 파가지고 잡고 심지어 그러신 분도 있어요. 잡히도록 문제를 출제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러라는 보장이 없죠. 제가 잡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LMS에 홈워크 업로드하는 식으로 지난번에 퀴즈 업로드 하듯이 이렇게 빨리 해야 돼요. 지난번에는 좀 늦었던 학생들 이렇게 다 봐줬지만 시험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는 딱 이제 시간 주고 업로드 하라고 하면 딱 업로드를 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미드텀 미그잼에 대해서는 이제 어나운스가 됐고 여기 아마 홈워크가 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홈워크가 지금 3번까지 우리가 됐었죠. 그래서 홈워크 4가 하나 나갈 건데 그것도 포함해서 그것도 그다음에 이그잼도 다시 LMS를 통해서 제가 한번 다시 공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강의 홈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10월 28일 수요일에 그렇죠. 수업 시간에 이제 렉처 노트 8번까지 렉처 노트 8번이죠. 8번까지 시험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렉처 노트를 3개를 해야 되는데 7번은 사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7번은 말만 하면 되고 8번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라서 진도를 빨리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렉처 노트 6번부터 하도록 합시다. 렉처 노트 5번까지는 우리가 뭘 했었죠? 렉처 노트 5번에서는 discrete time에서 후리에 시리즈를 배웠어요. 그래서 DTFS 이런 말을 배웠죠. DTFS, discrete time 후리에 시리즈를 했어요. 쭉 넘어가서 네, discrete time 후리에 시리즈를 여기 렉처라고 돼 있죠. 렉처 노트 5번이고 렉처 노트 6번부터는 continuous time에서 이제 후리에 시리즈 배울 텐데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예, 지난 시간에도 이미 예고를 했듯이 그래서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 뭐 소크라티브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서 렉처 노트 5번에서는 DT periodic signal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뭐 히스토리는 아이겐 펑션부터 나왔죠. 하지만 DT periodic signal이라는 집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all DT signals가 있는데 all DT signals의 집합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periodic 이렇게 뭐 any period라도 periodic 이렇게 잡았다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놀라운 게 뭐였어요? 이게 요 집합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x of n이 주기 캐피탈 N의 periodic function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어떤 것들이 존재해요? ak들이 존재해요. k는 0부터 n-1까지 또는 모듈러로 해도 똑같다고 했죠. 어떻다고요? such that x of n이 요 ak와 그 다음에 e to the j 2pi over n times kn 2pi over n 이렇게 자꾸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sum over k는 0에서 n-1 물론 여기서 ak는 ak 플러스 캐피탈 N for all k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요 bracket n이라는 노테이션을 써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여기서는 ak는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x n으로부터 ak를 구하는데 어떻게 돼요? 캐피탈 N 가는 동안에 컴플렉스 유닛 서클 위에서 k 바퀴 돌아야죠. k 바퀴 도는데 어떻게 k 바퀴를 도느냐? 2pi n kn인데 여기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n이 한 주기 이렇게 뽑아내면 돼요.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k에 대해서 k가 바뀔 수 있어요. k가 0, 1, 2, 3, 4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서메이션 꼴에서는 어때요? k는 남아 있어야 되고 만약 우리가 서메이션 베리어블을 n이라고 했으면 n은 다 없어져야죠.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k가 있고 여기 k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감아 놓은 것을 다시 풀어서 찾아내는 거라고 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continuous time과 discrete time의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discrete time에서 지난번에 보지 않았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먼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x1 of n을 코사인 2파이 오버 5의 n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네, 좀 요거예요, 요거.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틀랩으로 그리는데 일단 n을 요 선은 요 실선은 n을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n을 이렇게 자연수들 여기서는 지금 자연수 양수 넌 네거티브에서 그렸으니까 거기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마커를 달았어요. 동그라미 마커를. 네. 세로로 그어놓은 것은 이게 사실은 제가 매틀랩에서 stem이라는 명령을 써서 이렇게 자동으로 해준 거예요. 그럼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n이 continuous variable이면 이런 함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함수가. 자, 그러면 이 주기가 지금 얼마예요? 주기가 얼마죠? 2파이를 5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5로 나누면 이게 주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 5가 주기예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연수, 실제로 정수인데 정수에서만 뽑아내도 주기가 5죠. 자, 그런데 이제 비슷한데 좀 다른 녀석을 한번 봅시다. 이제 x2예요. x2 오버 n은 뭐냐면 자, 코사인 그 다음에 2파이 오버 5까지 똑같은데 제가 예를 들면 뭐 6n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이것은 코사인 2파이 오버 5의 n과 같아요. 왜냐하면 6은 5 더하기 1이니까. 자,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요 그림.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3개가 그려져 있어요. 3개가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만약에 n이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면 요 아래 그림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동하고 있는 요 실선이 코사인 2파이 오버 5의 6n의 그림이죠. 맞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요 녀석이 x2 오브 n의 그래프고 요 점선으로 해놓은 요 녀석이 x3 오브 n의 그래프예요. 헷갈리나?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좀 바꿀게요. 이게 5니 이게 5 잠깐만요. 똑같은 5네요. 그러면 요거 1이라고 하고요.
비교하는 거니까. 얘는 6이니까 6이라고 쓸게요. 6이라고. 됐죠? 네.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점선은 앞에 그린 거랑 똑같은 그림이죠. 실선은 지금 새로 그린 거고. 이 실선과 점선을 비교하면 여기 보세요. 똑같은 값이 있지만 이건 6n이고 이거 n이니까 실선만 보면 실선과 점선만 보면 이 x6라는 녀석이 훨씬 빠르게 진동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정수 n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나오고 맞아요? 뭐 여기서 똑같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샘플링하면 얘는 이렇게 한번 진동해서 다시 내려오다가 탁 샘플링이 되잖아요. 근데 x1은 내려오다가 되고 그 다음에 2에서 여기, 3에서 여기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에서 어떻다고 했어요? e to the j의 2파이 n의 kn이라는 xk of n이라는 시그널이 있다고 했을 때 k가 0과 n, 2n 이 녀석들은 다 똑같은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디스크리트 타임 입장에서는. 알겠어요?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뭐 기억을 하거나 전문가가 될 때 좋은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 얘기를 하면서 이게 여러분의 discrete time, periodic, discrete time sinusoidal function 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같으면 n으로 캐피탈 n으로 했을 때 나머지 같으면 똑같은 시그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이그젠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네. 자, 이것은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였고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가 n이면서 얘가 e to the j 오메가 어떤 n의 형식으로 되는 오메가는 어떻다고요? 몇 개가 있다고요? 이걸 동시에 n드로 만족하는 오메가는 2파이 오버 n에 곱하기 어떻다고요? 0, 1 해서 n-1 그 다음에 얘의 모듈로 나머지가 같은 것들 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이그젠플을 볼까요? 제가 여기 어디 만들어 놨는데 밑에 있나 보네요. 잠시만요. 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 거죠. 요거 보세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는 어때요? 얘랑은 또 다른데 얘가 3이죠. 예.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 펀더멘탈 피리어드라는 건데 요걸 한번 봅시다. 예, 순서를 바꿔서 얘기할게요. 좀 이따 생각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모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들의 집합이 있어요. 이게 all continuous time signals. 그래서 뭐 x of t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 그랬을 때 전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죠?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summation k ak e to the j 오메가 kt 이런 모양으로 되는 녀석들의 집합. 그랬다가 이거는 오메가 k가 뭐 하나는 주기가 1이고 하나는 주기가 2파이면 주기함수가 안 되는 것도 있었고 먼저 이거죠. st죠. 쏘리 죄송합니다. skt 해서 발산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좀 줄였죠. 이렇게 줄였어요. ak e to the j 오메가 kt. 근데 이거는 주기함수 아닐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기함수인 것을 찾고 싶어요. 요 안에 있으면서 주기함수 periodic. 그래서 본래는 periodic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discrete time에서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면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continuous time periodic 시그널은 뭐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일단 이 periodic이라는 조건을 먼저 붙여요. 예. 이게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하면 주기 캐피탈 T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걸 만족하면서 양수면서 제일 작은 이런 t를 이 시그널의 펀더멘탈 피리어드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펀더멘탈 피리어드. 그리고 펀더멘탈 피리어드의 역수를 펀더멘탈 프리퀀시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펀더멘탈 프리퀀시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레디안스 그러니까 앵귤러 프리퀀시고 하나는 헤르츠 단위죠. 그러니까 라디안 퍼 세크가 있고 헤르츠가 있는데 여기서는 앵귤러로 했어요. 라디안 퍼 세크예요. 그래서 2파이 오버 t를 펀더멘탈 피리어드 in 라디안 퍼 세크고 1 오버 t를 1 오버 t는 이렇게 f0라고 써요. f0. 이것을 펀더멘탈 피리어드 인 헤르츠 이렇게 부르겠어요. 통신하는 사람들은 이 헤르츠 단위를 더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펀더멘탈 피리어드와 펀더멘탈 프리퀀시는 역수 관계죠. 그러니까 헤르츠가 세크분의 1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난번에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피리어딕 시그널에서는 이렇게도 쓸 수 있었어요. k 피리어드가 n일 때 a k e to the j 한 다음에 여기다 오메가 제로 kn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여기서 오메가 제로는 2파이 오버 n 맞습니까? 저는 이거를 ak e to the j 2파이 오버 n에 kn 이렇게 썼는데 요걸 묶어서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여기서 마치 이렇게 되면 다 된다는 듯이 써졌지만 이거 사실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주의할 건 뭐냐면 여러분이 continuous time일 때는 periodic signal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이렇게 이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보더라도 좀 차이가 있죠. discrete time일 때는 어땠었어요? discrete time일 때는 요 썸이 final 썸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countably infinite 개가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일씩 증가하거나 일씩 감소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펀더멘탈 피리어드의 k배죠.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k배. 알겠어요? 참고로 펀더멘탈 프리퀀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요런 텀이 있을 거고 여기에 어떤 k배의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요 k에 따라서 k가 1-1일 때는 이거를 이 시그널의 피리어딕 시그널의 first harmonic이라고 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요 ak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k가 붙으면 case harmonic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면 second harmonic 이렇게 얘기를 하고 harmonic이라는 말을 해요. harmonic은 하여튼 그 k배의 fundamental frequency에 해당하는 성분 이렇게 보면 돼요. 요 썸으로 나타냈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은 DC 텀, K가 제로일 때 DC라는 것은 다이렉트 커런트, 그러니까 상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상수 텀, 제로일 때. 왜냐하면 제로일 때는 얘가 T의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컨스탄트 펑션이잖아요. T로 보면. 그 다음에 1일 때는 어때요? 1일 때는 매 캐피탈 T 갈 때마다 한 바퀴를 도는데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단위원상에서 왼쪽으로 한 바퀴 돌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first harmonic, twin 걸 second harmonic, third harmonic 이렇게 하모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모닉스 이렇게 부른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희망사항은 지금으로서는 희망사항은 요 x of t가 주기함수면 캐피탈 T로 주기함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x of t를. discrete time일 때는 이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다시 또 얘기하지만 continuous time일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없어요. 알겠어요?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어요. 참 어려운 말인데 그것을 이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서 써보면 이래요. 이거는 항상 성립하고요. continuous time일 때는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고 ak e to the j 2파이 한 다음에 지금 피리어드가 캐피탈 T라고 했어요. 그래서 T로 나누고 그 다음에 요 K를 썼잖아요. K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fundamental frequency를 쓰면 여기다가 뭐 k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오메가 제로는 2파이 오버 캐피탈 T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개 굉장히 패러렐하죠. 근데 얘는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가 과연 이렇게 되느냐. 참고로 여기서 AK 구하는 식이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1 over n에 다시 쓰지만 xn에 e to the minus j 한 다음에 2파이 n에 kn 이렇게 됐죠. n을 캐피탈 n이고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눈치로 딱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게 주기가 캐피탈 n이었잖아요. 1 over 캐피탈 T 아닐까요? 그 다음에 여기 xn이니까 여기 xt일 것 같고 e to the도 똑같으니까 e to the minus j 2파이 n에 kt이겠고 근데 이거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분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t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 주기에 대해서 했으니까 여기도 뭐 이렇게 쓸까요? 예, 이게 사실은 답이에요. 예. 그래서 모양이 완전히 패러렐해요. 썸이 적분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을 했어요. 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 그것을 조금 보고 합시다. 어떤 것부터 봐야 될지 참 난감한데 여기가 좀 이제 노트가 제가 봤을 땐 좀 마음에 안 들게 적혀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예. 결론은 먼저 기억을 하세요. x of t가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캐피탈 T라서 펀더멘탈 프리퀀시가 2파이 오버 캐피탈 T예요. 오메가 제로가. 그렇게 되면 많은 경우에 요 오른쪽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보세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썸이고 어떤 AK 이걸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라고 불렀었죠.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걸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K번째 하모닉이 되는 거죠. 요게. 예. 그러니까 퓨어 톤으로 생각하면 요 E to the 얼마 녀석이 K번째 하모닉 성분이 되는 거예요. 녀석이. 그때 AK는 어떻게 구하냐? AK는 XT를 요 K번째 하모닉에 컨주게이션을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한다는 얘기는 컨주게이션 한 거죠. 사실은 이너 프로덕트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한 주기만큼은 적분하고 그 주기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신티시스 이퀘이션 왜냐하면 XT를 합성해냈으니까 더해서 합해서 만들어냈잖아요. 그 다음에 요 AK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 개수를 알고 싶은데 개수에 대해서 알아서 이 XT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AK를 알아내는 식을 Analysis Equation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데 자꾸 제가 차이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차이점을 이제 위에서 보려고 해요. 차이점이 좀 스토리가 길고 복잡한데 자 일단 먼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어떤 리얼 피리어딕 시그널이 있어요. 주기가 캐피탈 T라고 합시다. 그리고 펀더멘털 프리퀀시가 오메가 서브 제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리얼이니까 이제 어떤 말을 할 수 있죠? 리얼이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리얼이면 e to the j 어쩌고 된 것은 어때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리얼이면 얘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보면 뭐냐면 코사인 사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언뜻 보면 여기서 보면 이 사인은 없어지니까 코사인만으로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ak e to the j 2파이 오버 n에 k t가 있었으면 캐피탈 T죠. n이 아니라 이제 큰일이에요. 예. 요 녀석이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얘도 어때요? 얘도 요 녀석과 곱해져서 리얼 파트 취해져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 플러스 j였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코사인 2파이 kt 오버 t 플러스 j 사인 2파이 kt 오버 t가 있을 때 리얼 파트는 어느 거예요?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곱해지는 코사인도 나오고 사인도 나오죠. 그러니까 코사인 빼기 사인. 이게 리얼 파트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얼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코사인 텀 있고 사인 텀 있고.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렇게 돼요. k가 1에서 무한대가 되고 이렇게 돼요. 아, 이거 미치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보이면 되죠? 그냥 처음부터 돌아가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는지를 보세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x of t를 우리가 만약 sum over k, ak, e to the j 오메가 0 k 또는 k 오메가 0 t 이렇게 나타냈다고 합시다. 근데 얘가 리얼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죠? 리얼이란 얘기는 얘가 컨주게이션 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각각의 모든 t에서 x of t가 x of t의 컨주게이트과 같아야지 리얼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1 플러스 j가 있으면 이거 컨주게이션 하면 어때요? 이쪽이 마이너스 j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리얼이 될 수 없죠. 리얼이 되려면 컨주게이션에서 같아야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컨주게이션을 해보세요. 자, k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ak e to the j 오메가 0 kt였는데 얘를 컨주게이션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이렇게 하면 막 헷갈리는데 컨주게이션은 어때요? 어떤 sum의 컨주게이션이 있으면 각각을 컨주게이션 한 다음에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똑같고, 자, 그 다음에 곱의 컨주게이션은 어떻게 돼요? 각각의 컨주게이션의 곱이죠. 그래서 ak 컨주게이션이고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0 kt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하고 나면 k를 k 프라임으로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인가요? k를 k 프라임 아니죠. 이렇게 해야죠. 예. 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k를 마이너스 k 프라임으로 치환해야죠. 네, 그럼 얘는 똑같고 마이너스 k 프라임이고,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얘가 아니죠. 큰일이에요. 얘와 얘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나요? ak는 a-k 컨주게이트과 같다. 모든 k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이 피리어딕 하면 시그마 ak e to the j 오메가 0 kt 이렇게 되는데 어때요? 만약에 리얼이면 피리어딕 시그널이 리얼이면 좀 특별한 일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얘를 바꿨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k를 0인 부분은 참 어떻게 되죠? k가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k가 0이면 a0는 a0 컨주게이트니까 무슨 뜻이에요? a0가 리얼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뽑아내서 a0 더하기 그 다음에 시그마 그 다음에 k를 1부터 무한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와 얘가 같다고 했잖아요. ak에 네, 지금 맞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큰일이에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k는 0이 아니고 네, 잠깐만요. 네, 컨주게이션이니까 한번 하나씩 써보자고요. 자, a1에 e to the j 오메가 0t 그 다음에 a-1에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0t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또 a2에 e to the j 2 오메가 0t 그 다음에 a-2에 e to the 마이너스 j 2 오메가 0t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시 쓸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자, 이 프로퍼티를 한번 써보자고요. 이 프로퍼티를. 그러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을? 일단
a의 마이너스 k는 ak의 칸주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고치면 컨주게이션을 붙일 수 있죠. 플러스로 고치면 컨주게이션을 붙일 수 있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컴플렉스 컨주기 페어죠. 그렇잖아요. 위에 거에 컨주게이션 하면 아래 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컴플렉스 넘버 x가 있는데 x의 컨주기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리얼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걸 둘로 나누면 리얼 파트가 되죠. 리얼 파트 오브 x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이게 a0의 2배의 리얼 파트 오브 a1 e to the j 오메가 0t 더하기 a2 e to the j 2 오메가 0t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각각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보여줬었죠. 각각이 컴플렉스 넘버고 하면은 얘는 일반적으로 어떤 요 녀석을 다시 쓰면 어떤 알파 1 코사인 오메가 0t 플러스 베타 1 사인 오메가 0t 이런 꼴로 항상 나타나죠. 이 부분을 한번 해보세요. 리얼 파트 오브 컴플렉스 넘버 곱하기 e to the j 오메가 0t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쓰면 a0의 서메이션, 그 다음에 요 두 배는 요 알파 베타와 결합해서 없애도 되고 안 없애도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놓는가가 편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배로 안 했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x 오브 t는 알파 제로에 이게 a0였죠. 네, a0 그 다음에 알파 k 그 다음에 k 타임스 오메가 0t 베타 0 k 타임스 오메가 0t인데 각각 코사인 사인에서 썸이 1에서 무한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까 제가 ak e to the j 오메가 0 k 오메가 0t 이거의 리얼 파트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거에 지금 2배까지 들어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매그니튜드 페이즈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마 k의 e to the j 세타 k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감마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요 2 없어지고 리얼 파트 오브 감마 k의 e to the j 그 다음에 k 오메가 0t 플러스 세타 k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리얼이잖아요. 지금 왜냐면 매그니튜드 앵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마는 뽑혀 나오고 이 부분만 보면 어때요? e to the j something의 리얼 파트니까 이렇게 코사인 이렇게 뽑혀 나오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쓸 수 있어요. 리얼이면. 네. 그래서 여기까지도 만약에 이제 periodic signal x of t with period capital T를 우리가 인피니트 썸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하모닉들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면, 그리고 리얼이면 특히 이렇게 된다. 이런 이제 아주 평화로운 말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이그젬플을. 자, 이런 이그젬플 한번 보세요. 자, 이건 뭐냐면 periodic square wave 구형파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피리어드가 얼마죠? 딱 눈으로 보니까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얼마예요? 캐피탈 T죠. 일부러 그렇게 그려놨어요. T축이고. 자, 0에서 캐피탈 T 갔더니 이 녀석이 딱 카피가 돼서 나타났어요. 마이너스 T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점점점이 있어요. 그렇죠? 네. 참고로 뭐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어떻게 연장될지 뻔할 때는 점을 3개 찍어요. 이건 4개 찍거나 5개 찍거나 뭐 2개 찍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3개 찍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네. 자, 이렇게 돼 있는 x of t라는 시그널이 있으면 얘는 우리가 t 플러스 캐피탈 t다. 모든 t에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이 녀석을 아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서메이션, 그다음에 이게 리얼이니까 사실은 뭐 사인 코사인 해도 되는데 일단은 사인 코사인 하지 말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거기 ak는 특히 어떻다고요? 1 over t의 한 주기 xt e to the 마이너스 j 2pi over n의 kt 또 n이래요. 큰일이에요. 입에 붙었어요.
e to the minus j 2파이 over t의 kt dt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찾는 거예요. a0는 뭐냐? 그래서 a0는 봤더니 여기서 k가 제로면 이게 1이죠. 그러니까 한 주기 적분한 거예요. 그래서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의 DC 텀의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돼요? 한 주기 동안 이 시그널의 적분값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기를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잡아도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읍시다. 그러면 어때요? 높이가 1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t1인데 t1, 2t1이 이게 폭이에요. 폭. 우리 지난번에 디스크리트 타임 피리어딕 스퀘어 웨이브에서 피리어드가 n이고 뭐 2n1 플러스 1이었나요? 뭐 그거 할 때랑 똑같죠. 지금 주기가 캐피탈 T고 대신에 2t죠. 이번에는 폭이 2t1이죠. 네. 그래서 다 적분하면 1 곱하기 2t1을 여기 t로 나눠야죠. 그래서 DC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k가 0이 아닌 코에피션트는 적분을 하면 돼요. 근데 또 주기를 그 적분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여기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을 마이너스 t1에서 t1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구간을 이렇게 잡았다가 마이너스 t1에서 t1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함수값이 1이니까 뭐 앞에 요건 필요 없고 요 녀석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e to the j 마이너스 k 오메가 0t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해보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적분은 뭐 결과적으로는 리얼 익스포넨셜 펑션 적분할 때나 똑같아요.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 e to the 뭐 at 여러분 ax로 했나요? e to the ax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a분의 1에 e to the ax 더하기 c 이렇게 됐죠. 똑같아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e to the 마이너스 jk 오메가 0t니까 t 빼고 마이너스 jk 오메가 0가 여기 분모에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적분 구간 이렇게 되고 고등학교 때는 아마 여러분이 뭐 이렇게 표시를 했던 것 같은데 대학에서는 그냥 이렇게 발을 그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해보라고 했어요. 여기 이밸류에이션 하면 e to the 뭐 어떻게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사인을 써서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네, 나타낼 수 있어요.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꾸는 거.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실 사인 k 한 다음에 오메가 제로가 2파이 오버 t였잖아요. 그 다음에 t1 이렇게 되고 k 파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하죠. 이거 2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그냥 파이만 둡시다. 네. 그러면 제가 사인 갑자기 컴퓨터가 느려졌어요. 큰일인데 얘를 싱크 x 이렇게 정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싱크라는 함수 기억나죠? 네, 물론 여기서 x가 0일 때는 1로 x가 0일 때는 1로 하고 x가 0이면 1로 하고 0이 아니면 싱크는 이렇게 정의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그림이 됐죠? 매 정수마다 제로 크로싱 하는 이븐 펑션이 나온다고 했죠? 가운데가 볼록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이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파이 빼고 나면 안 맞잖아요 뭐가. 그럼 여기다 t, t1 곱해주고 t, t1 곱해주면 t분의 t1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싱크 어떻게 되죠? 2분의 아니죠 2t1 kt 이렇게 되나요? 네, 복잡하네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싱크를 쓰면.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요 AK 구하는 거 있잖아요. 꼭 해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요까지는. 이까지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사인으로 바꾸는 것, 싱크로 바꾸는 것은 꼭 해보세요. 네. 자, 이제 싱크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스페셜 케이스죠. 캐피탈 T가 8배의 T1이다. 이렇게 될 때 K는 어때요?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고 어때요? K번째 하모닉이죠. 네. 그 성분이니까 K는 정수예요.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면 보세요. 여기서 쭉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여기서 요 녀석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에 따르면 T1분의 T가 8분의 1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이 8배에 아니죠. 8분의 1에
싱크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누고 나면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규먼트가 매 정수마다 제로 크로싱을 하니까 4K가 어떤 정수가 되는 거니까 4의 배수에서 제로 크로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 8, 1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리얼 펑션이잖아요. 리얼 펑션이고 어때요?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들이 여기서는 다 리얼로 나왔죠. 맞습니까? 네.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리얼 이븐이라서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도 리얼 이븐이 나온 거예요. 참고로 피리어딕 시그널이 x가 이것이고 또한 이렇게 되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피리어딕이면서 리얼 이븐이면 ak equals a 마이너스 k 이고 리얼이에요. 그러니까 ak 간주기 리얼 이븐이죠. 그러니까 이게 리얼 이븐이면 이게 리얼 이븐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건 나중에 다 여러분이 숙제에서 증명을 해볼 거예요. 제너럴 프로퍼티는. 네.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예, 우리가 그러면 와 x of t는 여기서 구한 ak들로 써가지고 summation k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ak e to the j k 오메가 0 t 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요 각각의 exponential 펑션들은 연소함수 아니에요? 연소함수죠, 그렇죠? 예, 연소함수잖아요, 얘는. 연소함수를 무한개 더하는데 얘는 지금 뭐죠? 얘는 연소함수예요, 아니에요? 연소함수일 수가 없죠. 이 점프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연소함수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걸 갖다고 놓지 말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고요. x 햇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x가 피리어딕하게 주어졌을 때 먼저 이게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뭔가 있잖아요. 이 녀석을 이렇게 인피니트 썸으로 되는 것을 ak를 찾아가지고 이 녀석을 일단 x head of t라고 놔보자고요. 이게 x of t와 같을지 아닐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게 인피니트 썸이 되면 이게 컨버전스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수렴하나 안 하냐가 중요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수렴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피리어딕 시그널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찾았어요. 이런 표현법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 함수 자체가 정의가 잘 될까 이러는 거예요. 모든 t에 대해서. 참고로 얘는 모든 t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법이 있죠. right continuous하게 하자. 그러면 여기 이제 7하고 여기 빵 뚫고 여기 7하고 빵 뚫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약속을 하면 되니까. 네. 어쨌든 x of t는 모든 t에 대해서 모든 리얼 t에 대해서 다 정의를 했는데 ak를 구한 다음에 합성해서 지금 만들어낸 이 펑션 아직 x of t와 같은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얘는 모든 t에 대해서 이게 정의가 될까요? 모든 t에 대해서 오른쪽에 썸이 수렴할까요? 네. 이 문제에서는 수렴을 해요. 근데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인피니트 썸이 모든 t에 대해서 수렴하느냐라는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수렴은 뭐예요? 수렴은 리얼 넘버 시퀀스의 수렴성이니까 여기서 인피니트 썸을 요 t 각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right hand side에 있는 이 기기묘모한 녀석은 얘를 사실 나중에 continuous time Fourier series representation이라고 할 거예요. x of t의. 근데 그냥 편의상 CTFS라고 할게요. x of t에. 자, x of t의 CTFS는 모든 t에 대해서 잘 정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t 값에서 t를 픽스하고 나면 이제 수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t 값을 픽스하고 나면 인피니트 썸이 나오는데 이 인피니트 썸이 수렴하냐 이거예요. 제가 리얼 넘버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absolutely sum업을 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 썸이 각각의 t에 대해서
존재하느냐고 물어보면 한 가지 방법은, 한 가지 sufficient condition은 뭐예요? 얘가 각각의 t에 대해서 저 텀들이 다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리고 나서 더했을 때 수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non-negative real number는 순서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고 했죠. 발산하면 다 발산하고 수렴하면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absolutely sum업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 반드시 DC부터 first harmony, second harmony 이렇게 더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이 discrete time에서는 텀이 finite 해서 discrete time Fourier 시리즈에서는 모든 게 간단했는데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에서는 이게 수렴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요. 어떤 periodic 시그널이 주어졌어요. periodic capital T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AK를 구했어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실제로 지금 AK 구한 다음에 그 AK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요 녀석을 그냥 sum 한 다음에 이렇게 x hat k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피니트 썸이기 때문에 저게 모든 t에서 수렴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t에서 수렴 안 할 수도 있어요. 모든 t에서 수렴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렴 여부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수렴을 모든 t에 대해서 수렴을 한다고 해보세요. 수렴을 하면 그게 x of t의 그 t 값에서와 똑같은 값이 나오냐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똑같은 값이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거를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얘는 이제 얘는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쨌거나 얘는 이렇게 해보세요. 요 파셜 썸을 하는 거예요. K를 어떤 마이너스 L에서 L까지로 해봐요. 그래서 X hat LT라는 걸 정해봐요. K, J, K, 오메가 0T. 그러니까 요 다 더하지 않고 파이나이트게만 더해요. 이러면 이제 컨버전스 걱정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한 어떤 파셜 썸을 생각한 거죠. 말 그대로 DC부터 퍼스트 하모닉들, 세컨드 하모닉들 이런 식으로 더해가는 것만 생각했죠. 자, 이렇게 하면 얘는 항상 연소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L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그젠플이 나와 있는데, 자, 요 녀석은 좋지 않은 이그젠플이네. 조금 다른데, 여기 있네. 예. 예, 여기 캐피탈 N이라고 했는데 앞에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말하는 그 N 아니에요. 피리어드 아니에요. 이거 제가 그래서 저는 L이라고 했어요. 다 L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X 이게 L이 1이니까 X1 of T 다 햇을 붙여요. 아까 다시 말해요. 피리어딕 스퀘어 웨이브가 주어졌어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continuous time Fourier series를 위한 그 코에피션트들을 구한 다음에 파셜 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이게 1이란 얘기는 DC와 퍼스트 하모닉들까지 더한 거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요 실선처럼 천천히 변화. 당연히 이게 주기함수니까 저 멀리 가서 다시 스퀘어가 나올 거고 얘도 뿔룩 올라가는 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늘려봤어요. 서드 하모니까지. 그랬더니 어때요? 요 렉탱귤러 펄스에 좀 더 가까워졌죠? 맞아요? 그러니까 항수를 늘린 거예요. 이제 7개가 됐어요. 항수가. 이건 7이에요. 잠깐만요. 이 1이 그 1이 맞아요. 제 생각에. 예. 자, 7이에요. 그러면 이제 항수가 15개가 된 거죠. 맞습니까? 예. 세븐스 하모닉이니까 플러스 7, 마이너스 7, 그 다음 제로까지 있으니까. 예. 그랬더니 이제 점점 더 비슷해졌어요. 이렇게. 예. 얘는 이렇게 됐고. 그래서 계속 늘려봐요. 자,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한테. 자, 이게 지금 보면 n을 점점점 크게 하면 이게 점점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x hat n에 t1 있잖아요. t1 값은 뭘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이그젠플에서 높이가 지금 1이라고 하면 2분의 1로 가요. 2분의 1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t1에서도 이게 2분의 1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2분의 1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2분의 1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잘라도 2분의 1일 거예요. 아마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네. 어쨌든 간에 2분의 1이 처음부터 2분의 1이었어도 2분의 1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본래는 discontinuous 했잖아요. 제가 아까 right continuous하게 정의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래는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right continuous니까 여기서 0이고 여기가 빵 뚫리죠. 여기는 1이고 여기 빵 뚫리고 그런데 여기서도 2분의 1로 가고 여기서도 2분의 1로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푸리에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인피니트 썸이 수렴하느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수렴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오리지널 그 피리어딕 시그널과 함수값이 같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시리즈에서는 사실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수학자들이 처음에 싫어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프랙티컬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주라든가 전압이라든가 이런 시그널을 우리는 다룰 텐데 맞아요? 예. 저 디스컨티뉴어스 한 게 있겠어요, 사실? 예, 제가 했던 큰 실수를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저희 때는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아마 지금은 반도체 전자공학 1일 것 같은데 우리 커리큘럼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양자역학을 언제 가르치는지.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하여튼 뭐 원래 물리학과 출신이시고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뭐 하여튼 열심히 강의를 하셔서 이제 중간고사를 딱 봤어요. 근데 제가 시험 문제를 보니까 이게 보니까 그 조각적으로 뭘 구간을 나눠 가지고 왜냐면 미분 방정식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양자역학 이런 거는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어야 되니까 예,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저 경계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어때요? 적분하면 나오는 그 적분 상수 있잖아요. C 그걸 C1, C2, C3에서 쫙 해서 길게 답을 써놨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열심히 푼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또 성적이 딱 나왔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쫙 끄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선배한테. 아니 이거 맞게 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파동 방정식을 풀었는데 디스컨티뉴티가 왜 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이 단 한 번도 그런 설명 안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네가 장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데 풀 때 항상 연속으로 놓고 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네가 딴 생각하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강의 녹화가 많이 되니까 어땠어요? 지금 같으면 따졌겠죠. 교수님이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걸 제가 녹화를 다 틀어보면서 주장했겠지만 그래가지고 뭐 중간고사를 완전히 망쳤어요. 괴멸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드랍했죠. 결국은. 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현실적으로는 불연속이라는 것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스퀘어 웨이브라는 게 있겠어요? 스퀘어 웨이브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어프락시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구간에서는 저런 디스컨티뉴티가 사실은 별로 중요 안 하고 저것도 어프락시메이션일 뿐인데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엄밀성 가지고 이게 푸리에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이 수렴하냐? 좋아. 수렴은 하는 걸 알았어 이제. 그러면 그 값으로 가니? 제가 저기 right continuous하게 하면은 저기서 t1에서 지금 0인데요. 2분의 1로 가서 다르네요. 마이너스 t1에서 제가 1로 정했는데 2분의 1로 가서 다르네요. 그러면 쓸모없네. 갖다 버리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제 챌린지드 됐을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수학자들은 항상 엔지니어들이 뭐라 그러면 말도 안 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박박 우기고 뭔가 프랙티컬리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으면 이제 많은 재미있는 새로운 정의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이것도 소크라티브 안 쓸 거예요. 자, x와 y가 실수예요. 그때 x 이퀄 y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x는 y와 같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뭐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 나름대로 x와 y가 같다는 건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자, x of t라는 continuous time 시그널과 y of t라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있어요. 그다음에 각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x도 예를 들면 r에서 r로의 함수이고 y도 r에서 r로의 함수라고 합시다. 함수로 보면 자, 그럴 때 이제 질문이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x of t가 y of t와 같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함수가 같다는 게. 그러니까 요렇게 정의하고 나면 이렇게 할까요? 차라리 x는 r에서 r로의 함수이고 y도 r에서 r로의 함수일 때 자, 이제 x와 y가 같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x of t가 y of t와 같다. 요거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그래프로 생각을 하면 x가 있고 그렇죠? 뭐 또 y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때 이 같다를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두 개의 스칼라, 리얼 스칼라가 같다는 걸 이용하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요 t 각각에서 이퀄리티가 성립하는지를 체크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요건 무슨 뜻이냐면 x of t equals y of t for all t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예를 들면 all one인 어떤 all one 펑션을 주는데 하나는 all one이에요. x는 y도 all one인데 t가 0일 때는 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툭 떨어졌다 이렇게 같다고 해보세요. 자, 그럼 두 함수 같다고 여러분은 할 수 있겠어요? 한 점에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함수가 같다는 것은 요거라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스칼라잖아요. 스칼라 이퀄리티가 몇 개 있어요? uncountably infinite 개 있어야 돼요. 이 uncountably infinite 개에 대해서 다 만족돼야지 두 함수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가 예를 들면 스퀘어 웨이브가 있는데 이게 또 어프락시메이션이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 right continuous하게 정의를 하나, 얘를 x1 of xt라고 할까요? 얘를 xt라고 하고 yt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 t라고 여기 뚫고 여기 t라고 했어요. 이 t라고 뚫고 하는 거는 뭐 컨벤션을 알고 있죠, 여러분 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예. 자, 그러면 자 x of t와 y of t는 같으냐? 이거 아니죠, 그렇죠? 이거 wrong이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false예요. 그런데 practically는 이거 똑같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되겠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기기묘묘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 나오는 게 이거예요. 아, 이게 같은데 몇 군데에서만 다른데 큰 의미 없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x of t equals y of t almost everywhere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everywhere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every time인데 그냥 where라고 할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게 equality가 이게 everywhere equality였어요. 우리가 사실 함수 두 개가 같다고 하는 것은 everywhere equality였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almost everywhere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해요. almost everywhere를 이제 정의하는 방법은 복잡해요. 여러분이 측도론이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사실은 measure theory. 근데 해석학, 리얼 어널리시스 또는 어널리시스 과목에서도 이거 좀 다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학생이 있으면 이거 들으셔도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이 좀 그냥 포항공대에서 성적 한 3.5나 7 정도 받을 자신 있다. 뭐 그러면 수학과 가서 열심히 이런 거 들어놓으세요. 나중에 더 잘하기 위해서. 자, almost everywhere는 줄여서 A.E. 이렇게 써요. A.E. 네, almost everywhere. 근데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먼저 set을 하나 찾아요. T는 리얼 넘버들의 집합인데 서브셋이죠. 어떤 거냐면 x of t가 y of t와 다른, 알겠어요? t들의 집합. 알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돼요? 이 두 함수에서는
요 집합이 이게 마이너스 1, 1이었다고 하면 1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집합의 크기를 찾아요. 이게 메저 이렇게 하는데 m을 쓰기도 하고 뭐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이런 노테이션을 썼어요. 뭐 캐피탈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저 집합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집합의 크기. 근데 이 집합의 크기가 이제 0이면 almost everywhere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집합의 크기가 0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아직은. 그렇죠? 네. 근데 집합의 크기가 0인 집합들 이그젬플을 줄게요. 예를 들면 이 집합이 카운터블 해요. 카운터블. 셀 수 있어요. 원소가. 예를 들면 저 집합이 모든 정수, 모든 자연수, 모든 정수, 모든 유리수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매저 제로예요. 매저 제로. 저 집합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모든 이레셔널 그러니까 뭐예요? 무리수에서는 같아요. 그리고 모든 유리수에서는 1씩 달라요. 어느 하나에다 다른 1을 더하면 다른 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함수는 뭐예요? almost everywhere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네. 한 점에서 다른 건 당연히 카운터블 셋이죠. 네. 카운터블이 인피니트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는 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럭키 좋은 게 있죠. 디어렘이 있어요. 디어렘이 있어서 요 almost everywhere와 등가인 디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definition이죠. definition. if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x of t equals y of t almost everywhere if and only if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xt에서 yt를 빼요. 그래서 이걸 제곱해서 적분을 해요. 그래서 이게 0이면 돼요. 그러면 almost everywhere 같은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에라 오차잖아요. 오차. 그래서 이건 뭐예요? 스퀘어드 에라죠. 스퀘어드 에라의 그렇죠? 스퀘어드 에라 그렇죠? 그러니까 에라의 에너지잖아요. 이게 에너지 오브 에라잖아요. 네. 에라 시그널. 에너지가 0이면 오차 시그널의 에너지가 0이면 almost everywhere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 사실 간단하죠. 알겠어요? 네. 이거 굉장히 유용해요. 네. 그 다음에 이것과 등가인 또 다른 게 있어요. 저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 almost everywhere 상당히 땡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 뭐 딱 한 점에서 문제 있다 이거 뭐 별로 중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 almost everywhere로 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 해석학 들었을 때는. 그래서 예전에 시노미 시스템 들을 때 이 컨티뉴어스 앤 푸리에 시리즈가 좀 교수님이 대충 하고 넘어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퀘스트가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하자. 어떤 집합을 찾고 싶었냐면 여기 아까 all continuous time 시그널이고 periodic 시그널의 집합이 있잖아요. 네. periodic 시그널의 집합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periodic 시그널의 집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 집합을 찾아서 여기서는 아까 그 푸리에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 있죠. 이렇게 쓴 거. 네. 이렇게 쓴 것과 x of t가 almost everywhere 같은 이렇게 해주는 요 집합 하나 찾아 놓으면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논문 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집합 안에서 생각하겠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열심히 찾아 헤맸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런 건 아무도 못 찾았어요. 네, 이 집합 전체 이 집합은 그러니까 periodic 시그널이 x가 periodic이면서 뭐 조건을 만족한다. 이것과 if and only if x of t equals x hat of t다. almost everywhere.
이렇게 해주는 요 조건 이거 아무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if and only if 조건은 아무도 못 찾았어. 알겠어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엑셋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일단 수렴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수렴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almost everywhere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없더라고요. 예, 없어요. 그리고 찾을 필요도 없어요. 제 생각엔 아무도 못 찾아요. 저거는. 찾아도 별로 의미 없고 괜히 뭐 저 페르마이 라스트 디어렘 같은 거 아니야 내가 찾아서 유명해져야지. No way. 아무도 인정 안 해줄 거예요. 알겠어요? 예. 괜히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제 찾아오면 제가 저기 있는 책 꺼내가지고 보여줄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없다고. 예,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좀 작은 집합에서 있잖아요. 좀 작은 집합. 제가 얘기했잖아요. 못 찾으면 집합을 작게 만들라 그랬잖아요. 여기 좀 작은 집합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유용한 것들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찾아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sufficient condition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수렴 다 하고 갔다 이것도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알겠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겠어요? 그 중에 두 개를. 하나는 이 노트에 있고 하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일단 노트에 있는 걸 보면서 할게요. 자, 이게 디리클레가 발견한 sufficient condition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디리클레. 네. 여기 있잖아요. 디리클레. 이름도 어려워요. 디리클레. 네. 디리클레 conditions인데 저 condition 1, 2, 3를 다 만족하면 요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컨디션이에요. 네. 요걸 다 만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다시 얘기해요. x가 일단 periodic 시그널이에요. x of t가. 알겠어요? x of t는 periodic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주기 동안에 absolutely integrable 해요. 이거 지난번에 나오지 않았나요? 바이보 스터빌리티 할 때. 그러니까 어널리시스를 하다 보면 이 absolute summability, absolute integrability가 계속 나와요. 이런 게 보통 컨버전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한 주기예요, 한 주기. 참고로 무한대로 적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 주기에서 한 주기에서 절대값 취한 다음에 적분했더니 포지티브 넘버 나왔으면 무한대 하면 발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기 적분이에요, 한 주기. 그래서 한 주기 적분했더니 finite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finite time interval에 그러니까 한 주기 생각하면 돼요, 한 주기 동안에 최대 최소, 극대 극소죠. 극대 극소가 로컬 맥시마 미니마가 유한해야 돼요. 요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그젬플 하나 들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여러분들 미적분학 시간에 이거 배웠었죠. x of t는 sin 2파이 한 다음에 분모에 t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면 이렇게 오다가 여기 뭐 0 근처에서 아주 발광을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주의할 건 뭐냐면 이걸 또 잘랐어요. 0에서 1까지 자른 다음에 주기함수에서 주기 1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기함수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모양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에는 저게 저렇지 않고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도 뭐 이렇게 밑으로인가요? 이렇게 됐었는데 맞아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근데 이거를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한 다음에 주기함수로 만든 거예요. 그럼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요 녀석으로 1인 걸로 되는 거죠. 주기 1로 했으니까. 자, 이건 어떻게 돼요? 0 근처에서 딱 보면 어때요? 무한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번 진동하잖아요. 1-1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컨디션 2를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족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컨디션은 뭐냐면 좋아요. 두 번째 컨디션에서 우리가 인터벌을 딱 봤더니 맥스마 미니마가 파이나이트하게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디스컨티뉴어티와 관련된 거예요. 디스컨티뉴어티가 어떤 파이나이트한 구간을 딱 봤더니 어때요? 파이나이트 개수만큼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첫 번째는 absolute integrability예요. 한 주기 동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 한 주기 동안에 finite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거는 finite number of maxima and minima. 세 번째 거는 finite number of discontinuities. 알겠죠? 그래서 요 세 조건이 한 덩어리로 되는 거예요. 한 컨디션으로. 알겠어요? 디리클레 컨디션즈인데 뭐 한 덩어리로 봐도 되잖아요.
AND로 엮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피리어딕이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매우 좋은 일이 있는데 이렇게 돼요. 놀랍게도. 자, 그때 내가 후리에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면 좋은 게 뭐냐면 언제나 수렴해요. 알겠어요? 모든 점에서 수렴해요. 일단 수렴이 개런티가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렴하고 거기다가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을 수 있는데 우극한, 좌극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스컨티뉴어티가 파이나이트한 개수가 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있잖아요. 무한계 있으면 좌극한, 우극한도 존재 안 할 수가 있는데 파이나이트한 개수가 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항상 존재하죠.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으면. 좌극한, 우극한이 있으면 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그 좌극한과 우극한의 이게 좌극한인가요? 예, 우극한의 중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그점플 봤었죠. 제가 스퀘어, 피리어딕 스퀘어 웨이브에서 이렇게 디스컨티뉴어티 인데스 2분의 1로 가는 거 봤잖아요. 높이가 1일 때. 딱 그 얘기예요. 너무 훌륭하죠. 예. 그러니까 언제나 수렴하고, 그렇죠? 언제나 수렴하고 중점으로 수렴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죠. 예. 이건 말고도 또 있어요. 이건 말고도 제일 간단한 건 이거예요. 한 주기 동안에 스퀘어 인티그럽을 하면 좋은 일이 또 있어요. 스퀘어 인티그럽을 하면 스퀘어 인티그럽을 한 게 사실 요거예요. 요거. 이게 순서가 엉망인데 노트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x of t가 있는데 피리어딕이에요. 근데 내가 x of t를 스퀘어해서 접근했어요. 지금 우리가 매그니튜드를 자꾸 취하는 이유는 그냥 스퀘어 안 하고 이게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일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파이나이트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일단 이렇게 하다 보면 요거는 수렴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얘를 파셜 썸을 생각해요. 이거 사실 틀렸어요. 요 KL로 해야 돼요. L. 파셜 썸을 생각해요. 그러면 요 조건이 만족되잖아요. 스퀘어 인티그럽을 하면 이 트렁케이트한 시그널과의 차이, 에라 시그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라도 이제 요 L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 에라의 에너지가 0으로 가요. L을 쭉 키우면. 알겠어요? 사실은 이게 좀 더 릴렉스 된 거예요. almost everywhere 컨버지 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큰 셋이에요. 사실은 이게 좀 더 유용해요. 그런데 디리클레 컨디션은 이것보다 좀 강력해요. 중점으로 반드시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는 내가 두 가지를 배웠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주기 안에 스퀘어 인티그럽을 하면 내가 트렁케이트 할 때 어때요? DC부터 퍼스트 하몬, 세컨드 하몬 이렇게 트렁케이트해서 만약 그리면 왜냐면 우리가 컴퓨터로 하니까 높은 텀은 버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차가 극히 적다. 알겠어요? 오차가 극히 적다.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극히 적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디리클레 컨디션을 만족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점으로 수렴을 하는 거예요. 항상 수렴하면서. 그런 어떤 두 가지 sufficient condition들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발견한 거, 그 다음에 디리클레가 발견한 거.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 여러분이 후리에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이 크게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조금만 더 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n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x 해시라고 아직도. 그 다음에 뭐 플러스 n, 마이너스 n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 녀석과 이제 x of t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할 때 근데 흥미로운 일이 발생해요. 흥미로운 일이. 요거는 이제 안 움직여요. 매트랩 같은 걸로 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 캐피탈 N 값을 늘려요. 그러면 점점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참고로 아까 렉탱귤러 펄스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기함수 이렇게 1, 1 되는 걸 했는데 뭐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요. 이거를 위로 시프트 하나. 근데 아까 여기서 눈치가 좀 있었던 학생들은 봐서 알겠지만 요게 지금 여기 요 타임 t에서의 오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건 타임 어딘지 모르지만 오차고. 근데 보면 텀을 늘려나가도 이 오차의 크기가 줄어드나요?
지금 얘는 absolutely integrable 하면서도 square integrable 하죠. 한 주기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컨버지 하고 그렇죠? 맞아요? 중점으로 컨버지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라의 에너지가 0으로 가고 그렇잖아요. 에라의 에너지가 0으로 가고 디스컨티뉴어스 포인트에서는 중점으로 수렴한다는 것도 아는데 에라의 맥스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에라의 맥스. 이 맥스가 안 줄어들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점에서는 있잖아요. 하다 보면 이 값을 늘리면 결국은 요 디스컨티뉴어티 근처인데 여기서 오버슈트 위로 팡 솟는 거 여기서 실제 값보다 위로 튀어 올라가요. 여기서는 이렇게 언더슈트를 하거든요. 이런 이 크기가 줄어들지 않아요.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도 제가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찾아보면 저거 증명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깁스라는 사람이 깁이 아니에요. 깁스라는 사람이 이걸 찾아냈어요. 이런 현상을. 그래서 이것을 깁스의 현상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깁스 피나미나인데 깁의 현상이라고 깁스가 아니고 깁스의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하나는 깁스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베이즈라는 사람이에요. 둘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뭐 띠어렘이 붙다 보니까 이렇게 어파스트로피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베이가 사람이고 깁이 사람 이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깁스와 베이즈예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은 그건 확률 할 때 나오고 이거는 이제 시노미 시스템 할 때 나오는 두 사람인데 하여튼 이런 일을 찾았어요. 그런데 비록 이렇게 오버슈트, 언더슈트는 하지만 어때요? 그 에라의 에너지는 0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충분히 많은 항수를 더하면 오차는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적분 우리는 주로 할 거거든요. 적분하면 없어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discrete time signal, periodic signal에서와는 달리 continuous time periodic signal에서는 그 푸리에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고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 코피션트를 찾아서 다 더하려고 하다 보면 컨버전스 프로블럼이 생긴다. 첫 번째, 수렴 안 할 수 있다. 두 번째, 수렴하더라도 본래 오리지널 펑션의 그 값으로 수렴 안 할 수 있다. 그럼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래서 almost everywhere almost everywhere 같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practically engineering sense로 괜찮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에너지가 한 주기 동안에 스퀘어 인티그러블 하면 어때요? 그 푸리에 시리즈에서 파이나이트 텀으로 잘라서 지금처럼 했을 때 그 에라의 에너지가 0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텀을 더하면. 두 번째, 깁스라는 사람이 이제 세 가지 컨디션을 제시했는데 absolutely integrable 하고 그 다음에 finite number of maxima and minima, finite number of discontinuities를 하면은 언제나 수렴하고 중점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discontinuous 포인트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한번 증명해 보세요. absolutely integrable 하면 square integrable 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에너지도 0으로 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모든 피리어딕 시그널을 다룰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무시해버리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푸리에 시리즈에 대해서도 뭐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뭐 엄격하게 하려면 한 주기 동안에 스퀘어 인티그러블, 앱솔루트 인티그러빌리티 이런 거 만족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아마 뭐 전 세계에서 시노미 시스템 배운 학생들 중에서는 가장 엄격하게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다음 시간에는 요 렉처 6 나머지하고 아마 렉처 7 노트도 아마 한 번에 다 나갈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바쁜 학생들 조금 늦었어요. 오늘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